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일 수도 런던의 금융 중심지 시티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가계의 금융자산을 저축해서 투자로 옮겨 자산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와 같이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더 늘려 현금과 예금에 묶여있는 가계의 금융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은 2023조엔, 약 1경 9,706조 원으로 처음 2,000조엔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금융자산의 54%인 1,092조엔을 예금과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현금 비중은 10%에 불과한 미국인과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자산소득은 일을 해서 버는 급여와 달리 예금 이자나 주식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세대당 자산소득은 15.8엔, 약 154원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예금으로 갖고 있는데 일본의 예금이자는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자산소득을 2배 늘리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강연이 의미 없는 구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일본인의 투자 성향을 보다 공격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발언의 본질이겠지만 이마저도 2003년 금융청이 저축해서 투자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온 일본 정부가 20년째 반복하는 구호입니다. 일본인의 자산소득을 2배 늘리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선언은 작년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축소했다는데 보다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총재 선거에서 레이와판 소득 2배 증가를 내세워 승리하고 10월 4일 제백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레이와판이라는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 일본인의 소득을 2배로 늘린다는 공약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존경하는 정치인이자 그의 계파인 고치웨 현 기시다파의 창립자 이케다 하야토 전 총리가 처음 소득 2배 증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1960년 이케다 당시 총리는 13조엔이었던 일본의 실질 국민 총생산을 10년 만에 26조엔으로 2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매년 7.2% 성장하면 10년 만에 소득을 2배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일본인의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56년 1973년 고도 경제성장기 일본 경제가 연평균 9.1% 성장한 덕분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은 15%를 넘었습니다. 이케다 총리의 재임 기간과 달리 오늘날 일본은 1989년 버블 경제 붕괴 이후 30년 장기 침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1989에서 2020년 일본의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은 0.9%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률이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2020년 말 539조엔이었던 일본 국내 총생산이 2배로 늘어나려면 77년이 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목표대로 경제성장률이 3%로 뛰어오른다고 가정하더라도 목표 달성에는 22년이 걸립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비관론이 우세했던 이유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공개적으로 레이와 시대의 일본인의 소득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인 10월 말 치러진 국회 중의원 총선 유세 기간에는 소득 2배 증가 목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간판 경제정책인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소득을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기시다 총리가 반년여 만에 내놓은 새로운 목표가 현재 4113달러, 약 5.80만 원인 소득 대신 15.8엔인 자산소득을 2배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30년의 현실과 타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과거 62년 전 이케다 총리가 10년 안에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을 때도 현실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현이 안 되면 물러나라는 야당의 비판에 이케다 총리는 정치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받아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 자본주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점도 불분명하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자본주의를 생각해낸다는 자세도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다. 안이하게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 게 아닐까 싶다. 성장과 분배도 구체성이 없어 이들을 두 바퀴로 삼은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일본처럼 성장이 멈춰버린 나라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또는 고도복지 사회적인 분배를 해온 일본이 앞으로 무엇을 통해
어떻게 분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점을 말하지 않으면 기시다는 투자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그는 우선 지금 왜 일본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힘차게 성장을 계속한다. 안심하고 일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니. 해외에 나가면서까지 들통나는 유언비어를 하는 모습이 보기 흉하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총리가 아무리 입으로 속여도 결국 실체가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간과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공공하다. 장래에 불안이 크고 저출산, 고령화까지. 일본만이 임금이 오르지 않는 반면에 원유를 필두로 수입 물가가 치솟아 국민은 더욱 공공해지고 있다. 잠정세율을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일본 총수가 현실을 외면하고 태연하게 아직도 영문 모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해외에까지 가서 역설하는 모습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실체를 알 수 없는 진이의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 모습과 내용은 지금 기사와 같이 해외에 노출돼 있을 것이다. 일본보다 자기 당,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국정자가 해외 인류 정치인을 대적할 리 없다. 싱가포르를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 나라는 예산을 적립하고 그것을 우수 인력에 투자를 시켜 늘린다. 그것을 차년도 예산에 짜놓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금이 싸다. 기업 세금도 싸기 때문에 해외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적어도 이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다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대의원이며 정부, 총리 대신이다. 러시아에 대한 강한 발언과 제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러시아에는 갈 수 없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걸까? 이쪽이 제재하면 당연히 저쪽도 제재해오는 이런 뻔한 일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뭔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 애초에 그가 총리가 될 그릇이 아니지 않았는가 싶다. 나는 역대 총리 중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나카 가쿠에이를 좋아한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영리했고 또 정치인으로 학력은 없어도 하마다 코이치는 호쾌하고 현명하게 성견의 읽기가 훌륭했다. 빨리 자민당에서 그들과 같은 크게 매력이 있는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원래 한 나라의 총리로서 자국을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착각한 것인지 해외에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기시다 본인을 어필하다니 나는 독재자라고 홍보하는 것인가? 본래라면 일본 정부의 경제대책과 일본은행 정책의 세트로 금융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의 기시다 군은 해외 대응을 했다는 기분에 너무 취해 있다. 국내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총리인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런 총리가 더 이상 대외적으로 일본의 수준을 낮추지 않았으면 하는데 더 이상의 증세와 일본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의원은 자민을 압승시켜선 안 된다. 비록 참이 비틀리더라도 현 정권의 독재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기시다 정권은 틀림없이 국민 눈높이가 아닌 관료 정권이 틀림없다.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와 25년도 필달이라고 했으니 증세는 필수. 그런데 갑자기 본명의 소비세의 20%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증세라고 말해보았지만 시장의 거부 반응이 심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작전은 성공했고 지지율은 미징. 이대로 참의원 선거만 이기면 재무성을 위해 증세를 강행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기는 밑도 끝도 없이 가라앉아 갈 것이다. 기시다 증세 대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부터 말이지. 저는 투자란 현재보다 나아지는 것에 돈을 내고 그 가격과 미래의 가치와의 차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플러스 방향으로 향하는 요인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죠. 지금의 일본이나 기시다 씨의 발언에 진정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100조를 날려버린 사실을 과연 플러스 방향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시다 씨가 말하는 투자와 제가 배워온 투자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나 대단한 사람, 그에게 투자가 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